사람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때쯤 서서히 봄이 찾아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지난 연말 투자시장에 소문난 잔치들이라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2달 넘게 쉬었네요. 잠깐 쉬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한다는 게 해답을 찾지 못해 방황만 하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마지막 영상은 투자시장의 버블 붕괴를 주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시장이 급격히 무너질 것이라 예상하고 찍었던 영상은 아닙니다. 예측은 신의 영역이니까요. 다만 미국 시장의 대형주를 필두로 서울의 강남 부동산까지 자산시장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잔치들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어 위태위태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상승이 영원할 것처럼 확신에 찬 듯 보였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지나친 자신감은 언제나 파국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영상이었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가파르게 오르는 가격입니다. 투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보수적인 사람들까지도 상승장에 뒤처질까 조바심을 느끼며 몰려들 때가 가장 위험할 때죠. 얼마 전까지가 그랬습니다. 반대로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 너무 빠질 때입니다. 시장에 대한 공포가 커져서 제 가치 이상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싹트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팬데믹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지금으로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걸어 잠근 문들을 언제쯤 다시 개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쯤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실물 경제가 회복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가격은 최악의 상황들을 하나둘 반영하여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위기도 언젠가는 극복될 것이고 삶은 계속될 겁니다. 저 역시 미래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짓눌려 너무 움츠러들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향했던 부자는 그냥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돈보다는 사람 부자, 시간 부자, 일 부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늘 힘이 되며 언제나 영감을 주는 친구, 연인, 가족이 주변에 많다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삶이라는 기적을 온전히 음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 또한 부자겠죠. 좋아하는 일, 가슴 뛰는 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그것을 통해 삶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도 부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쉽게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을 물어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방법을 모릅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방법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때를 만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면 큰 성공을 거둘 겁니다. 운이 좋아 큰 회사에 수백억, 수천억 원의 회사를 매각하게 되면 큰 부자가 되겠죠. 물론 사업을 안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 투자가들처럼 레버리지를 잔뜩 일으켜서 투기를 하거나 판돈을 크게 걸고 도박을 하시면 됩니다. 투기에 10번 정도만 연속해서 성공하면 큰 부를 이루겠죠. 하지만 자칫 한두 번만 삐끗하면 삶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께 차마 인생을 걸고 과감하게 모험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100명 중 1명, 아니 수천 명 중 1명이 성공하는 것을 두고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고 등 떠밀면 무책임한 일이니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정도의 부입니다.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에 하루 12시간씩 꼬박 매달려야 하거나 돈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삶이라면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맞습니다. 수입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미 충분한데 더 많은 돈을 위해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되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 말이죠. 더 많은 돈을 위해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오직 돈만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최대화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 충분함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요? 충분히 가지지 못했을 때는 분명 더 많이가 확실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해진 이후에는 더 많이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충분히 먹지 못했다면 더 많은 음식이 더 좋습니다. 충분한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알람이 깨웠다면 좀 더 자면 기분이 아주 좋아질 겁니다.
무언가 성취할 만큼 충분히 일하지 못했다면 일의 시간을 좀 더 쓰는 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할 때는 어떤가요? 음식을 더 많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비만이 됩니다. 잠을 더 많이 자면 개운하긴커녕 무기력해지고 두통이 더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성취한 후에도 온통 일에만 매달려 더 많은 시간을 쓰면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들 정도로 돈이 없다면 불행하겠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돈이 더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삶과 함께하는 사람들, 또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행복들에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있어요. 진실된 조언과 위로는 같은 입장이나 동질감에서 비롯되어야 하는데 제 이야기가 왠지 위선과 기만으로 비춰질까 하는 걱정입니다. 너는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른 소리 한다는 말이 가장 아픕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경우에는 과거 돈이 없었던 시절이나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지금이나 삶에 대한 만족감 혹은 행복감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크고 작은 걱정들을 안고 살아가며 무언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강박감과 무슨 일이든 잘하고 싶은 욕심들로 고통받는 건 다르지 않거든요.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지만 그릇을 쓸모있게 만드는 것은 그 속에 빈 공간에 있다. 그렇습니다. 본질은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담게 될 내용물입니다. 그 내용물이 삶이며 삶은 그 공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라는 그릇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보다 그릇의 본질인 내용물, 즉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제가 더 나은 삶 그리고 행복에 대해 자꾸 논하는 것은 위선적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우리 사회에는 재테크 서적, 자기계발 서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재테크나 경제 관련 방송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재테크 실력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더 퇴보했습니다. 만약 그 수많은 비법과 정보들이 실제로 돈 버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다면 그것들을 읽고 공부한 사람들이 모두 부자가 됐어야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여준 것 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던 겁니다. 성공한 몇몇은 자신의 성공담을 바탕으로 지금도 책을 쓰고 있고 그걸 믿고 투자에 뛰어든 대다수의 대중들은 상당한 재산을 잃고 시장에서 쓰러져 갑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처럼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들에 우리는 너무 많은 관심과 시간, 노력을 쏟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고요. 우리의 시간, 관심, 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걸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공포와 걱정을 조장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사후적인 해석을 통해 불안해하는 대중들에게 그럴싸한 이유를 설명해 주죠. 또 어떤 이는 경제지표만 알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과장하며 누군가는 시장의 미래를 알려주겠다고 예언들을 쏟아냅니다. 맞으면 좋고 틀리면 그만이죠. 그들의 말이나 전망이 맞든 틀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만병통치약을 판 것만으로 이미 큰 돈을 벌었고 목표를 완수한 것이니까요. 효능보다는 부작용이 아주 큰 약들입니다. 이 같은 소음은 근심, 걱정, 불안을 키우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무언가 더 많이 알아야만 할 것 같고 그래서 늘 쫓기는 기분, 부족한 마음이 들게 하거든요. 과거에는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과 금리와 환율 정도만 알면 경제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 쏟아지는 수백 가지 지표들을 다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경제학 교수님도 불가능하겠죠. 설령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교수님들이 계시더라도 남들보다 투자에 더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관심을 쏟게 되나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걸 알아야만 뒤처지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자꾸 세뇌하니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 재테크, 즉 투자는 어디까지나 부업입니다. 그런데 부차적인 일들에 너무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지키고 불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정신건강을 해치게 될 겁니다.
정작 가장 수익성 높고 확실한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해야 할 시간들을 좀먹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이라는 본질에서 자꾸 멀어지게 될 겁니다. 쓸데없는 소음을 배우고 익히는데 쓸 시간들을 삶 그 자체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며 대화하고 친한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나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닌가요? 삶을 제대로 즐기고 온전히 음미하고 싶은 거, 그게 꼭 돈을 번 다음에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먼 미래로 미룰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투자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투자를 위해 많은 시간을 쏟지 않습니다. 제가 인덱스 펀드, 적립식 장기 투자, 현금흐름 위주의 부동산 투자를 강조한 것도 투자에 최소한의 시간만 쏟고 신경을 덜 쓰시라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사람과 세상에 대한 궁금증 때문입니다. 뭔가를 좀 더 이해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그게 나중에 투자 결정을 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요. 책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단편적인 지식들과 다릅니다. 한 사람의 삶의 철학을 온전히 배울 수 있고 깊이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단편적인 소음들을 모으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신 분이라면 차라리 좀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해보면 어떨까요? 김영현의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온 놈들은 겨울 들판을 보면 모두 죽어 있다고 그럴 거야. 하긴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으니 그렇기도 하겠지. 하지만 농사꾼들은 그걸 죽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저 쉬고 있을 뿐이라 여기는 거지. 적당한 햇빛과 온도만 주어지면 그 죽어 빠져 있는 듯한 땅에서 온갖 식물들이 함성처럼 솟아나온다 이 말이네. 지금은 추운 겨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불안한 나머지 모두가 미래를 궁금해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위안을 얻고자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걸 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예측들을 쏟아내며 돈벌이를 하고 있죠. 투자의 세계는 참 아이러니하죠. 워렌 버핏, 피터 린치처럼 실제로 큰 돈을 번 대가들은 모두 한결같이 미래란 정해져 있지 않아 알 수 없다고 고백하는 반면 돈을 벌지 못한 자칭 도사들과 헌무당들은 미래를 안다고 소리 높여 떠들어대니 말이죠. 경제는 과학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내리는 순간의 선택들과 집단이 만들어내는 군중 심리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예측 불가의 드라마입니다. 오늘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내일 타인의 마음을 예측하겠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하지만 위기를 이용해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살아남아야 기회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와도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대비하는 게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공포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모두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겨울은 없으니까요. 부풀려진 자산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감당할 수 없었던 부채들이 해소되고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때쯤 서서히 봄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운 나머지 삶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진 마세요. 모두가 힘들 때입니다.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 돕고 희생하며 한마음으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느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